안녕하세요, 송산 케미티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셀리버리와 SV 인베스트먼트 살펴볼게요. 항상 이렇게 한 바퀴씩 돌려서 피파마, 바이넥스, 또 셀리버리, SV 인베스트먼트, 녹십자, HLB 이렇게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셀리버리와 SV 인베스트먼트 살펴볼 거고요. 이 셀리버리가 어제 이 파킨슨병 관련해서 급등을 했었죠. 자, 급등을 했다가 오늘 다시 9.9%까지 떨어졌는데, 이 셀리버리의 이 공매도에 관한 이슈가 있어요. 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셀리버리의 기간 공매도는 총 92건으로 나타났는데, 어제 3월 1일 종가 기준 셀리버리 주가가 자 26일 기준 27,400원 상승한 14만 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근데 지난 26일 셀리버리가 144건의 공매도가 진행됐었고요. 이에 따른 금액이 1635만 8,400원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전일 지난 25일까지 공매도 잔고 금액이 자 33억 4,128만원, 즉 33억 가까이 지금 공매도 이 잔고 금액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공매도 잔고 금액 때문에 밀린 건지 어떤 건지는 자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것보다 항상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이 주식이 결국 깨야 되지 않을 자리를 깨고 또 깨야 되지 않을 자리를 깨게 되면 그 자리는 다시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그 저항선을 맞고 떨어진 현상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SV 인베스트먼트도 중요한 자리를 좀 껴놨기 때문에 이 두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걸로 예상이 되는지 자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예상을 하고 사지만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해 보고 또 그거에 맞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장기 추세를 보고 장기 추세가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이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장기 추세를 확인할 때는 항상 일봉, 주봉, 월봉 중에 가장 큰 추세의 흐름인 월봉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자, 월봉에서 이 추세가 잘 살아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주식이 진짜 추세가 잘 살아있고 상승 추세를 유지할 때는 자, 이렇게 보시면 월봉 5개월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아요. 물론 월 중에는 꼬리를 달고 떨어지긴 하지만 반드시 중간에 반등을 해서 이렇게 월봉 5개월선을 잘 지켜줍니다. 근데 월봉 종가상 5개월선을 딱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2달 정도 조정이 들어오고요. 요 2달 동안에 조금 힘들어요. 옆으로 길게 박스권으로 가기도 하고, 이게 월봉에서는 이렇지만 자, 일봉에서는 이렇게 지루하지 말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3개월간의 조정을 거치는 이제 급상승을 해서 자, 이렇게 저번 달에 5개월선 이탈하지 않았고요. 저번 달에 5개월선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다시 한번 5개월선 밑으로 깨지지 않고 잘 상승을 해주었는데, 자, 그 주식이 이제 변동폭이 세졌죠. 자, 이렇게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면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제 아직은 괜찮아요. 하지만 이 5개월선 이탈하면 추가로 하락이 진행되고 조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주봉의 5주선을 이탈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상승을 잘 하다가 20년도 8월 달처럼 이렇게 상승을 잘 하다가 5주선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긴 조정권이 들어오죠. 그만큼 주봉에서 5주선은 중요해요. 자, 근데 큰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 셀리버리는 호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호재로 힘입어서 이렇게 잘 상승을 했다가 고점을 맞고 좀 밀렸는데, 저번 주에 이렇게 5선과 10주선을 동시에 이탈하면서 굉장히 위협적이었었어요. 그랬다가 어제 이 파킨슨병 관련해서 이슈가 뜨면서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황금주선이 20주선까지 이탈 안 했는데 20주선 이탈하면 굉장히 위험해지고요. 저 자리 이탈했을 때 바로 이렇게 5개월선 이탈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위치가 될 뻔했는데, 일단은 잘 지켜주었고 5주선 이에 20주선 이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은 괜찮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초의 5주선을 이탈했을 때 조정권이 들어오듯이 이 주식이 진짜 살아나기 위해선 이번 주에 5선 돌파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어제 그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밀렸던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바로 5선 끝인 거죠. 자, 5주선이 완벽한 장악을 못 해놓은 상태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급상승을 했다가 차트를 볼 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자, 길게 항상 역사를 이렇게 길게 보는 게 중요한데, 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긴 박스권에 있다가 완바닥, 투바닥 그려놓고 잘 올라갔습니다. 잘 올라갔는데, 이 영상을 제가 이 셀리버리 영상 계속 찍어드리는데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때 2월달 초에도 이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 친구가 이 자리 얼마나 잘 지켜줬냐면 1월 29일 날 자, 이 자리를 종가상 음봉으로 깨지 않았고 다음 날은 꼬리도 달고, 그러고
자, 2월 3일 날도 꼬리 달고 돌아 나가면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는 듯 하다가 그냥 툭 깨놨죠. 자, 툭 깨놓으니까 이때 벌써 7%대, 이때 벌써 마이너스 13%, 20% 잠깐 밀린 거죠. 그리고 이때 다시 5%, 마이너스 25%까지 밀려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친구가 반등을 한 것까지 좋은데 이때 이렇게 이 파킨슨병 관련 이슈들 어제 딱 올라왔는데 결국은 깨지 않아야 될 이 지지선을 깼는데 이 지지선이 바로 저항선이 된 거죠. 그만큼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게 되면 그 친구는 예전에는 지지선이라는 아주 튼튼한 친구였지만 지금은 그 지지선을 깬 상태에서는 가장 무서운 자, 저항선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셀리버리가 다시 한번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저항선을 뚫고 안착을 해줘야 돼요. 바로 2월 3일 날 형성된 고점인 자, 이렇게 보면 11선인데 이 자리를 깔끔하게 돌파하고 안착을 해줘야 다시 한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 자리를 뚫지 못하면 다시 한번 전저점까지 밀릴 수 있고 저 자리를 뚫는 여부에 따라 즉 이 저항선 지금까지 못 뚫었던 지켜졌던 지지선이 저항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저항선 돌파 여부가 바로 셀리버리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나의 기준을 정해주는 자,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가깝게는 주봉에서 저 자리가 5주선이 되기 때문에 5주선에 이렇게 이탈을 해버리면 조정이 들어오듯이 바로 이렇게 다시 한번 5주선을 회복을 해줘야 되고요. 5주선을 회복을 하지 못하면 셀리버리는 이렇게 20주선과 5주선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한 달 내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선을 돌파해줘야 다시 돌아 나갈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이제 돌아 나가다가 힘이 붙이면 20주선 이탈하게 되면 밑으로 하락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하락하게 될 때 5개월선을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10개월선까지 밀리게 되고 이 10개월선 지지 여부에 따라 이 셀리버리의 이 추세가 결정이 돼요. 자, 주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 영역이고 이 최저가인 10,000원부터 벌써 200,000원까지 찍은 게 높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주식이도 맞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줘야 될 자리. 자, 5개월 선과 10개월 선 지켜줘야 되고요. 가깝게는 이 20주선을 깨면 안 돼요. 20주선을 깨면 더 밀릴 수 있고 20주선을 반드시 잘 지키고 돌아 나가야 그나마 여기서 옆으로 다시 한 박스권으로 갈 수 있는 자,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 최초에 깰 때가 사실은 경계 상황인데 그렇게 상한가를 가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뚫어야 될 요 저항선까지 갔다 오긴 했으니까 아직까지 이제 이런 데 사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이제 고점이 무리신 분들은 이때가 좋은 기회였었고 아직까지 크게 무너진 건 아니지만 장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는 5개월선 그에 앞서서 주봉에서 20주선이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거 이걸 조금 명심해서 대응하시는 게 자, 셀리버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좀 걱정이 되는 SV 인베스트먼트인데 요새 며칠 동안 이 양봉이 그려지면서 살짝 반등을 해줘서 자,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이 SV 인베스트먼트 월봉의 추세를 보면 그동안 어제 잘 올라왔었죠. 이렇게 항상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지만 장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는 자, 종가상 5개월선을 단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잘 타고 올라갔죠. 자, 이렇게 즉 종가상 5개월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죠. 추세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최초의 5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장기 추세의 조정이 하락이 확정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이제 크게 하락과 조정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종목은 10개월선을 잘 딛고 있나기도 하고 어떤 종목은 또 10개월선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두 번째 지켜줘야 될 지지선이 10개월선인데 셀리버리나 바이넥스를 보면 이 10개월선을 잘 지키고 돌아 나가 주었지만 이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 10개월선은 못 지켜줬죠. 저번 달에. 자, 지금까지 잘 지켜주던 5개월선도 이탈했고 10개월선도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 이 10개월선은 새로운 저항선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10개월 밑에서 잠깐 고생을 하고 있죠. 물론 이렇게 해서 한 방에 뚫어서 이렇게 5개월선까지 돌파해 나갈 수도 있어요. 또 좋은 호재나 뉴스가 뜨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 첫 번째 맞고 떨어질 자리는 5개월선이 이렇게 잘 타고 올라가다가 5개월선을 깨는 가격이 하락이 확정이 되면서 이렇게 쭉 밀렸기 때문에 5개월선 즉 5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이 꺾이면서 그려진 선이 있어요. 이 선이 바로 가장 중요한 저항선이 돼버렸어요. 지지선에서 자 이제 저항선이 됐는데 이렇게 저항선이 되다 보니까 이 2월 달에 급등했을 때 맞고 떨어진 자리가 딱 이 저항선이죠. 자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잘 맞아요. 자 그렇게 보면 애초에 주봉에서 5주선을 깰 때가 제일 위험한데 20년도 10월 30일 날부터 이때 깰 때 제가 이제 한번 경고를 했었는데 위험하다고 자 다시 살아나는 척 하다가 또 깼습니다. 그러면 추세가 이렇게 우하향으로 무너져 있죠. 자 이제 이 친구가 10개월선 밑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매달 이렇게 좀 경계를 하셔야 돼요. 대응이 있으셔야 되는데 요렇게 10개월선을 깨놓은 상태에서는 밑으로 하방으로 20개월선까지 열렸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진 상황이라 저번 달에 지켜줘야 될 저점 밑으로 일단 쉽게 얘기하면 전저점을 깨면 안 되겠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그 자리는 60주선이 돼요. 이 60주선을 강하게 이탈하게 되면 크게 무너지기 때문에 아직도 60주선을 이렇게 못 벗어나 있죠. 이 SV 인베스트가 살아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도세가 줄어야 되는데 이 오실레이터 이렇게 강하게 살아있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매수세보다는 아직 매도세가 좀 강한 편이고요. 일단 5주선을 회복해 줘야 됩니다. 최초의 5주선을 깼다는 얘기는 바로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지만 5주선 회복을 해주고 잘 이쁘게 안착을 해주면 자 추세가 돌아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주선의 가격이 바로 4,700원 이상인데 아직은 그 이상을 못 갔기 때문에 이 주식이 여기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거고요. 이 주식이 위에서만 자리를 잘 잡으면 다시 한번 돌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립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저렇게 5주선을 깼을 때가 바로 이렇게 10월 달인데 이때가 되죠. 이때 엄청 핫했었어요. 그 임의매도 관련. 자, SV인베스트먼트가 임의매도에 지분이익이 부각되면서 코로나 치료제들이 항상 막 급등할 때였죠. 그때 분위기를 잘 타고 급등했다가 5주선 이탈과 함께 이렇게 크게 무너지고 또 전기차 오토 사업과 하나 인수한다고 공시가 뜨면서 다시 한번 상한가를 시현했는데 결국은 일봉에서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자리 하나를 못 뚫었기 때문에 그냥 무너졌습니다.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깨지 않아야 되고요. 뚫어주고 안착해줘야 될 자리는 뚫어줘야 되는데 이게 뚫지 못하면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오죠. 따라서 이 주식을 판단할 때 일봉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지금 보시면 추세는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언젠간 돌아 나가서 안착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일단 일봉에서 가깝게는 21선 돌파 안착이 중요한데 이때 1월 27일 날도 급등은 했지만 역시 돌파 안착 못했고 2월 4일도 급등은 했지만 돌파 안착을 못하고 단 한 번도 25일선 이에 깔끔하게 안착한 적이 없죠. 그렇지만 이제 다시 한번 21선을 향해 도전해 나가고 있는데 21선을 바로 돌파 안착했을 때가 자 가장 중요한 턴의 기회가 돼요. 주식이라는 게 또 언제까지 올라갈 수만은 없듯이 언제까지만 또 떨어지지만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다고 그래서 중요한 자리를 깼는데도 안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자리 이탈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날 2월 26일을 기준으로 저점을 더 이상 이탈하면 안 되고요. 이 저점을 이탈하면 계단식으로 또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리 하나가 되고 21선을 돌파 안착하고 주봉에서 5주선을 다시 돌파해놓고 안착할 때가 바로 신규로 매수해도 매수한 타임이고 이렇게 추세가 하향으로 무너지고 있을 때 지금 많은 게 결정이 안 돼 있죠. 과연 추세 턴을 했느냐 못했느냐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섣불은 그 분할 매수라든가 물타기 이런 게 또 결정이 되면 안 되고요. 분할 매수나 물타기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추세가 결정이 될 때 이럴 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따라서 월봉에서 전월의 저가인 일봉에서 이 2월 26일 저가, 이 저가를 절대 깨면 안 되고요. 자, 주봉에서도 60주선 이탈하지 않고 잘 돌아나가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주식은 대형 영역이죠. 우리는 이 주식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그 전에 많은 걸 우리한테 미리미리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또 뚫어줄 자리 요렇게 2월 달에 급등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저 변곡점하고 떨어졌죠. 이 변곡점을 얼마나 깔끔하게 뚫어주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고요. 또 이 친구가 반등해도 어차피 이 자리 맞고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 자리 맞고 떨어지고 또 이렇게 밀리고 해서 박스권에 갇히면서 5개월 선까지 완벽하게 장악해져야 다시 한번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자 이런 여력이 됩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 전에 앞서서 주봉에서 5주선을 회복해 줘야 되고요. 일봉에서 21선에 안착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 친구가 어떤 이슈에서 한 방에 막 상한가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주식도 많이 봤고 하지만 그렇게 상한가를 시현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밀려서 안착하러 오는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다시 한번 밀렸을 때 눌림목, 또 눌림목이라고 그러죠. 그런 자리에서 안착할 때 매수해놓고 기다리시는 게 ESV 인베스트먼트가 제일 좋고요. 지금 어쨌거나 아직은 하락 추세인 거예요. 5개월 선을 깼을 때 10개월 선을 잘 딛고 돌아나가면 2달 뒤에 조정에 가는 거지만 지금 10개월 선도 깨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위험한 상황이 돼서 일단 주봉에서 5주선을 완벽하게 회복해 줄 때까지는 아직은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대응법과 판단 같습니다. 이상 셀리버리와 좀 걱정이 되는 SV 인베스트먼트에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